작년에 국내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곳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한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LK99라고 불리는 물질이 반쯤 부양해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초전도체라고 하면 완전히 떠야 되는데 완전히 떠있지도 않은 이 영상이 왜 이슈가 됐을까요? 퀀텀이 초전도체라고 공개한 이 LK99라는 게 상온상압, 그러니까 평상시 대기압 조건에서도 초전도성을 보인다고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초전도성이 처음 발견된 건 100년 전인데 기존에는 마이너스 273도, 그러니까 절대온도 0도에서나 아니면 초고압 같은 어떤 극한의 조건에서 보이는 현상이었어요. 원래 초전도체가 부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액화질소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퀀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진짜 대기압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이 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퀀텀은 이 LK99라는 물질의 레시피도 공개를 했거든요. 이 레시피를 가지고 전 세계 연구진 그리고 대학 이런 데서 LK99라는 물질을 재현하려는 시도도 많았는데 공개한 레시피가 반응 환경에 대한 조건이나 아니면 온도 범위가 좀 미흡하게 적혀 있어서 결국에는 재현에 성공했다고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K99 레시피는 논문에 공개되어 있는데 퀀텀은 LK99 레시피를 논문을 통해서 공개했지만 그 논문을 공개하기 이전에 특허를 진행했거든요. 오늘은 LK99 특허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출원한 특허는 총 4건인데요. 특허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야지 공개가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허 4건 이외에도 더 추가된 특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2020년에 출원된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 이 특허가 처음으로 출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상온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특허가 2021년에 출원이 됩니다. 이 이후에도 이렇게 특허 2건이 더 출원이 됐는데 이 2건은 앞에 있는 특허랑 발명의 명칭이 똑같죠. 2021년에 출원된 이 특허는 이 2020년에 출원된 이 특허의 분할 출원이라고 해서 이 특허에 포함된 내용 일부를 쪼개서 다시 특허 출원한 2022년에 출원된 이 특허도 2021년에 출원됐던 상호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이 특허의 분할 출원입니다. 이 LK99가 작년 한 7월 정도에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 처음으로 출원했던 2020년에 출원했던 이 특허는 다행히 이 LK99가 이슈가 되기 전에 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특허는 등록을 받았고 이 3건의 특허는 다 LK99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이슈가 된 이후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거절 이유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특허들이 어떤 거절 이유가 지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 LK99 특허가 과연 특허 등록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LK99 특허에는 특허 지분 승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허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출원인은 나중에 특허를 가질 사람을 의미하고 발명자는 특허를 발명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데 발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특허권이라고 있는데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를 해서 회사의 명의로 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도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들은 삼성에 소속된 직원들이 발명한 거를 삼성이 승계해서 삼성 이름으로 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나중에 특허가 등록이 되면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직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무단으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LK99 특허는 이석배, 김지훈 씨가 발명자가 되고 이 특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소유하겠다라고 해서 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출원한 이후에 권영환 교수를 발명자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영환 교수는 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 양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야 퀀텀, 너네 스스로 너네가 출원을 할 때 이 권영환 교수를 발명자에 넣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 권영환 교수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권영환 교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봐라, 이렇게 통지를 했고요. 그래서 퀀텀 측에서는
이 권영환 교수는 고려대학교 소속 교수이기 때문에 직무발명 예약승계 규정에 따라서 지분승계를 고려대학교가 주장을 했으면 했지 이 권영환 교수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1차 반박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특허 출원에서 권영환 교수와 지분을 승계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허 지분 승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은 이 LK99 특허를 등록시켜줄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이 퀀텀은 LK99가 초전도체라고 하면서 특허를 요구했습니다. 원래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에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업계의 기술자가 특허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상온상압에서 초전도상이 나오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지 특허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관이 얘기한 내용은 적어도 이 LK99 특허가 초전도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LK99라는 물질이 초전도 효과를 가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특허를 내줄 수 있다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리고 퀀텀이 논문을 통해서 공개했던 화학식은 이 화학식이었는데요. 그래서는 이 화학식을 그대로 특허 출원한 게 아니라 이 화학식의 원소 말고도 이제 다른 계열의 원소까지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특허 범위가 너무 넓다. 이 다른 계열의 원소에서도 이렇게 초전도성이 발현이 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결국 문제가 됐던 거는 특허에다가 이제 초전도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라는 것은 효과잖아요. 일반적으로 특허에서는 효과를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특허에 적지 않은 효과라고 해서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펜에 조명을 달았다고 했을 때 어두울 때도 필기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효과가 특허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에 적혀 있지는 않더라도 이제 조명이 달린 볼펜에 특허가 되면은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학 발명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화학 발명은 어떤 화학식으로 특허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화학식만 봐서는 이게 뭐 그냥 돌멩인지 아니면 초전도체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특허에도 이 화학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화학식일 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져 있지 않는 이상은 실험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 LK99가 초전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제출하기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 LK99와 관련해서 다들 이 초전도 효과, 마이스너 효과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LK99 특허에는 초전도 외에도 저저항에 관해서 효과를 가진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전도체에서는 이 마이스너 효과와 이제 저항이 0인 이런 특성이 발현이 되죠. 이 LK99가 저저항을 가진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발견인데 이런 마이스너 효과, 자기 부양에 의한 효과보다는 그다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특허 관점에서는 만약에 저저항 실험 데이터만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초전도를 빼고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로 특허를 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LK99 특허를 반드시 초전도체 특허로 받을 게 아니라 저저항 세라믹 특허로 받고 나중에 그 화합물과 동일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초전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주장할 수 있어요. LK99가 논란이 되기 전에는 첫 번째 특허에서는 특허를 시켜줬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이 LK99 특허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퀀텀 측에서 이 LK99 특허에 초전도를 왜 넣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슈 몰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석배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원리는 자기네들도 규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LK99가 99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제 LK99인데 지금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원리를 규명하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연구 결과를 공유해서 이제 이 물질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K99라는 걸 알려야 되고 이슈 몰이를 해야 되니까 관심이 덜한 저저항보다는 초전도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홍보를 위해서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K99 특허의 특허 전략 부분인데 제가 LK99 특허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허에서는 물건, 방법,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특허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이나 방법이나 아니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이 카테고리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퀀텀층이 공개한
이 화학식으로 구성된 LK99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LK99 특허에도 이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세라믹 화합물 이렇게 특허의 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퀀텀 측에서는 이 LK99를 제조할 수 있는 레시피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산화납과 황산납을 가지고 라나카이트를 제조하고 그리고 구리와 분말을 이용해서 인화 구리를 제작한 다음에 이 분말을 분쇄해서 진공 환경에서 20시간 동안 구워서 LK99를 제조한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특허법상 방법 발명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LK99 특허에서도 이 레시피에 관해서 제조 방법을 특허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공정 특허는 이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진 물건 자체가 같다고 하더라도 제조 공정이 달라지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 공정은 이제 물건 발명에 비해서는 특허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의구심을 갖는 이 제법 한정 물건 발명 부분입니다. 이 제법 한정 물건 발명은 제조 방법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하는 청구항 작성 기법인데요. 물건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이 물건의 구조는 내가 좀 모르겠다 할 때 이 PVP라고 하는 제법 한정 물건 발명으로 특허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퀀텀 측에서 공개한 레시피에서 이 라나카이트와 인화 구리 결정을 분말 형태로 분쇄한다. 그리고 진공 상태의 조건에서 925도씨 정도의 온도에 5에서 20시간 정도 구워서 제조를 한다. 이거는 제조 방법이고요. 그리고 청구하는 거는 이 제조 방법에 의해서 생성된 세라믹 화합물 이렇게 작성하는 게 PVP 청구항입니다. 이런 제조 방법으로 제조를 했을 때 어떤 나오는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이 어떤 우수한 효과를 갖는 건 알겠는데 이 화합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할 때 제법 한정 물건 발명의 형식을 취해서 특허를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항 12항부터 청구항 20항까지는 제법 발명이라고 해서 방법 청구항으로 적혀 있는데 이상한 거는 이 방법 발명에 이 화학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식은 물건 자체의 구조를 특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방법 발명을 심사할 때는 엄밀히 따지면 이 화학식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LK99의 청구항에서 방법 발명을 기재하면서 화학식을 기재한 건 무의미한 기재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PVP 청구항이라고 했던 21항을 봐도 이렇게 제조 방법에 의해서 제조되는 세라믹 화합물이라고 해서 PVP 청구항처럼 작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PVP 청구항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건의 구조를 직접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몰라서 방법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하는 방식인데 이 청구항 21항은 방법도 기재를 하고 또 물건도 직접 화학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청구항 21항은 PVP 청구항이라는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항 21항은 제조 방법에 의해서 제조되는 이제 화학물이라고만 적혔을 때는 제법 한정 물건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여기서 물건 발명의 작성 방식인 물건 자체의 구조를 화학식으로 특정하는 형태도 취하고 있어서 이건 제법 한정 물건 발명이라기보다는 제법 한정 물건 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구항 21항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제조 방법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화학식 1에 의해서 직접 구조를 특정한 특허가 되니까 이 LK99 특허의 청구항 21항은 청구항 1항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 위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LK99 특허가 저저항에서만 실험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몇 년 뒤를 봤을 때 LK99라는 물질이 초전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견이 됐을 때 그럴 때 저저항이라고 특허를 받아도 이 특허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특허를 낼 때 특허 전략을 잘 준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